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언어들, 그 언어들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웹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개발이다 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로 나뉘어집니다.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그 결과물을 웹브라우저 창에 보여주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프론트엔드로 좀 더 나아가서 중급 이상의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리액트라든지 앵귤러 또는 CSS의 라이브러리인 부트스트랩 이런 걸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백엔드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이나 자바나 노드.js 공부해야 될 게 아주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론트엔드를 하든 백엔드를 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부하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Git과 GitHub예요. 어떠한 개발을 하든지 꼭 웹 개발이 아니더라도 내가 작성하는 코드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GitHub이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고 난 후에 꼭 Git과 GitHub는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은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언어들이 있다. 이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는 웹 안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명백합니다. HTML은 문서의 구조를 만들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헤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목이 들어갈 거고 실제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지정해주는 게 HTML입니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CSS예요. 이 CSS는 만들어 놓은 웹 문서의 내용들을 원하는 형태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접속하는 기기가 많아졌을 때는 반응형 웹 디자인이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반응형 웹을 만드는 것도 CSS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강의에서 배울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기초 문법만을 배우지만 실제로 프론트엔드의 모든 것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리액트나 앵귤러, 뷰, jQuery, d3.js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것들은 그 화면을 스크롤하면 스크롤할 때마다 서버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또 스크롤하면 또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이런 테크닉을 쓰게 돼요. 웹에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동적으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프론트엔드의 역할이고요. 그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언어들은 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HTML4에서 5로 넘어간 이후에 HTML5 이후에 크게 변화가 없지만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는 계속해서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서는 최대한 CSS에 최신 기능을 넣어보려고 했는데요. 아마 올해, 내년을 거치면 또 새로운 기능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웹이 계속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역시 책에서 설명드리는 자바스크립트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고요.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라면 리액트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에 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한 기술과 백엔드 개발을 위한 기술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웹 개발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부터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웹 편집기가 있으면 돼요. 웹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엣지나 파이어폭스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사용자가 가장 많은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웹 편집기도 여러분이 이미 쓰던 편집기가 있다면 그 편집기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책에서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편집기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가장 많고 맥이나 윈도우나 리눅스 어디서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예요. 크롬 브라우저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 여기서 다운로드하는 거 생략하고요. VS 코드 같은 경우는 VS 코드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책에 알려드린 다운로드 링크를 따라가셔도 돼요. 접속을 하면 화면 중앙에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떠요. 제가 지금 시스템이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윈도우즈형이 뜨고 맥으로 접속을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 시스템에 맞는 VS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한 후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진 않을 거고요. 설치 과정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넥스트를 계속 누르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VS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오른쪽 하단에 한글 언어팩 설치를 위해서 다시 재시작해달라고 조그맣게 알림창이 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한글이 패치가 돼서 한글 버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외에 색 테마를 바꾼다든지 글꼴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세요. 이게 지금 VS 코드고요. VS 코드를 처음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 아이콘 5개까지만 보일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아이콘들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해서 추가한 확장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VS 코드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또는 작성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개만 나타나도 놀라지 마세요. VS 코드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려면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내가 어떠한 파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를 VS 코드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작업 폴더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스 파일, 예제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셨죠. 우리는 앞으로 그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폴더를 작업 폴더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작업 폴더를 추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맥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그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하는 게 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명령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드래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탐색기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실스 파일을 설치해 놓은 폴더가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저는 여기 doit.hcj라고 하는 폴더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이도록, 폴더가 보이도록 열어놓고요. VS 코드로 가볼게요. 여기 보이는 doit.hcj 이 폴더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VS 코드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doit.hcj라는 폴더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 폴더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작업 폴더는요, 파일에 가서 폴더 닫기를 누르면 다시 닫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폴더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doit.hcj를 열어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또 다른 백엔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열어두었던 작업 폴더를 닫고 새로운 작업 폴더를 열어서 거기서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파일이란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에 보면 폴더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선택해서 작업 폴더를 추가해 주셔도 돼요. 드라이브에 제가 doit.hcj라는 폴더에다가 실스 파일을 넣어놨죠. 그럼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폴더 선택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열립니다. 네, 지금 이게 열려있는 거는 제가 이거 작업을 하던 게 있어서 열려있는 거고요. 처음에 열면 이렇게 02 폴더에서 19 폴더까지 쫙 준비가 되어 있는 작업 폴더가 열려요. 여기서 여러분은 앞으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VS 코드 화면을 보시면은요, 왼쪽을 탐색기 창이라고 부르고요. 이 탐색기 창의 폴더 앞에 있는 이 꺽쇠를 클릭을 하면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폴더 안에 또 하위 폴더가 있으면 또 그것도 역시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폴더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02 폴더에 있는 index.html, 이게 파일 이름이에요. 이 파일 이름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그 파일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수정한 내용을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VS 코드에서 코드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 이름 옆에 까만 동그라미가 표시가 돼요. 아, 파일이 아직 저장되지 않았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가 이렇게 까만 점이 보이면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하자. 컨트롤 S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탭 위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현재 파일의 폴더 경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는 파일을 닫고 싶을 때는 닫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버튼, 그 휠 있죠? 가운데 있는 버튼. 여기 탭, 닫고자 하는 탭 위로 커서를 가져간 다음에 휠 버튼을 눌러도 닫을 수 있어요. 코드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책 같은 경우는 연습할 소스 코드와 결과가 완성된 완성 코드를 두 개를 동시에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비교하고 싶은 파일 오른쪽 클릭해서 측면에서 열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얘를 끌어서 오른쪽에 지금 화면이 반반으로 나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 반에 하이라이트가 될 때까지 끌어서 갖다 놓고 손을 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완성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네, VS 코드에서 간단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열려있던 index.html은 닫을 거고요. VS 코드에서 새 파일을 만들 때는요, 그 파일이 어느 폴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02 폴더가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 작업 폴더 이름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 플러스 기호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새 파일이라는 의미의 아이콘이에요.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리절트 폴더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02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새 파일 아이콘, 네, 이렇게 누르시면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또는 02 폴더에서 새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02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새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02 폴더 선택하고요.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web.html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웹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볼 수 있게 하려면 꼭 확장자 HTML을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태그로 바뀌는데요. 우리는 태그를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줄짜리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웹 브라우저 창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실수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서 02 폴더에서 방금 저장한 web.html을 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는 코드를 작성을 할 때 4줄을 작성을 했는데
브라우저 창에서는 한 줄로 나타납니다. 이게 HTML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줄바꿈을 인식하지 않고요. 만약 H하고 T 사이에 여러 개의 공백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열어놓았던 브라우저 창으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백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칸만 인식을 합니다. 네, 이것도 태그의 특징이에요. 여러 칸의 공백을 인식하지 못하고 딱 하나만 인식하고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일 뿐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려면 HTM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텍스트 단락이야 라고 알려주어야 돼요. 그것을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웹 개발 기초 부분에 H1,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H1이라고 입력을 하고 끝에는 H1 이렇게 붙여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H1이라는 제목, 이게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인데 H1이라는 태그는 웹 개발 기초라는 부분에만 적용해줘. 시작과 끝을 나타내준 겁니다. HTML 같은 경우도요. P라는 태그를 써볼게요. VS 코드에서는 태그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닫는 태그를 입력을 해줘요. 지우고 뒤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태그를 처음부터 입력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태그의 특징만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뒤로 가면 쉽게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텍스트에다가 태그 몇 개를 붙여봤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웹브라우저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던 대로 나왔어요. 첫 번째 줄에는 제목 태그를 썼기 때문에 글자가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P라는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 줄에 한 글자씩, 한 단어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웹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는 제목이고 여기는 텍스트야, 여기는 이미지고 여기는 표야 라고 어떤 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마크업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크업에 사용되는 이런 약속된 기호들을 태그라고 불러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태그가 되겠습니다. VS 코드라는 편집기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면 그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면 제가 02 폴더에 있는 index.html을 보고 싶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요. 결과는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따라가게 될 기능 중에 하나는 웹 개발자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웹 개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웹 개발자 도구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크롬 브라우저 창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는데요. 클릭하고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너무 길죠?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오른쪽 여기 내용 부분에서 클릭하고 검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기본 위치는 이렇게 아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Ctrl Shift I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웹 개발자 도구는 뭐냐면 여기에 작성된 코드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콘솔 창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어떠한 스타일들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CSS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여기 CSS 부분은 빼고요. 간단한 이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태그들이 여러 개 있고요. 이 태그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웹 개발 기초라는 부분, 여기 H1이라는 태그가 사용됐어요. 여기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요. 그 부분에, 그 소스 코드에 해당되는 영역이 윗부분에 표시가 돼요. 보이시죠? 여기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있는 P 부분에 갖고 가면 그 부분이 어떠한 영역을 말하는 건지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게 뭐 특별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뒤로 가면 소스 코드에서 내가 특정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이게 개발자 도구창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요소 탭에 보면 화살표가 접혀 있는 게 있고 펼쳐 있는 게 있어요. 소스 코드가 너무 길 경우에는요,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접혀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코드가 펼쳐져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면 접혀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코드는 아주 간단한 거라서 뭐 한눈에 다 들어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코드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요, 필요한 부분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웹 개발에서 사용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를 잠깐 살펴봤고요. 웹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VS 코드의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